반갑습니다. 17.5 화학 반응에서의 엔트로피 변화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력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후에 설명될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배제하고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위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줄에 연력학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연력학은 열과 동력의 합성으로 열과 연력학적 일의 기본적인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고, 아래쪽에 보면 4가지 법칙이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금방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열과 동력의 합성어다 라고 되어 있고, 열과 동력의 합성어인데 이때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니까, 다시 얘기하면 연력학은 열과 일을 다루는 물리의 한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열과 일을 물질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열화학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연력학을 시작을 할 건데, 물리에서는 일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주로 일에 대해서 다룬다면 화학에서는 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은 대부분이 일정 압력입니다. 그럼 일정 압력에서 출입하는 열에 화학은 관심이 많죠. 그럼 이거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QP라고 쓸 수 있고, 우리는 QP 값이 델타 H와 같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물리에서 다루는 연력학에 등장하지 않는 델타 H라든지 델타 G 값,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연력학 법칙 중에서 연력학 제1법칙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내부 에너지는 열과 일의 합과 같으며 항상 이는 일정하게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의의 열기관이 고온의 열을 받았을 때 일을 했다면 당연히 온도가 낮아질 것이고, 이때 출입한 열과 한 일의 양을 합치면 원래 열의 양과 똑같다라는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부의 에너지는 E보다는 U를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미 지금 준달에 나와 있는 E를 쓰기는 했지만 지금부터는 임시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내부 에너지 값을 U로 두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U는 Q 더하기 W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얘가 만약에 일정 압력이라면 Q는 델타 H라고 쓸 수 있겠죠. 금방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W는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P 델타 V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러한 것 때문에 실제로 내부 에너지 U는 H-PV로 정의합니다. 정의라서 선생님이 세 줄을 그었습니다. H-PV로 정의하고, 얘를 다시 적으면 H는 U 플러스 PV로 정의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클라우지우스는 패적분을 써서 D분의 DQ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은 부분이 가역 가정일 때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DS는 T분의 DQ라고 정의를 했고, 클라우지우스가 엔트로피를 정의했기 때문에 엔트로피에 관해서 클라우지우스의 영향력이 크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생님이 일정 압력에서 열은 엔탈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DQ를 TDS라고 적는다면 DH는 TDS라고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에 나왔던 이 엔트로피식을 다시 한번 바꿔서 한번 적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DU라고 나타냈다면 델타 H는 TDS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거는 PDV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DU는 TDS 마이너스
PDV라고 하는 맥스웰 관계식을 적어봤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연력학 제1법칙과 2법칙으로부터 중요한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얘를 가지고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습지에 보면 선생님이 11페이지에 이런 노트를 적어놨을 겁니다. 이 노트에 여러분이 좀 적으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지금 연력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력학에 나오는 기본식들을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력학에서 나오는 연력학의 선생님은 시작식 스타트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스타트식을 한번 유도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스타트식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유도를 하고 나면 굉장히 친근한 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면 우리는 제일 첫 번째로 자유에너지를 H-TS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배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U는 H-PV로 정의할 수 있고 얘를 통해서 H는 U 플러스 P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방 전에 선생님이 적었던 맥스웰 관계식을 적어보면 TDS-PD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세 가지 식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식을 만들어낼 건데 먼저 미소 변화에 관해서 1번 식을 나타내보면 DG는 DH 근데 지금 항목이 두 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T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엔트로피의 미소 변화 엔트로피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T의 미소 변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DH에 여기 나와 있는 H를 미소 변화시켜서 식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얘를 미소 변화를 시키면 DH는 DU 플러스 역시 P를 고정한 상태에서 V의 미소 변화, V를 고정한 상태에서 P의 미소 변화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DH 대신에 DU 플러스 PDV 플러스 VDP 마이너스 TDS 마이너스 SDT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DU를 앞서서 맥스웰 관계식을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위에 들어가 있던 맥스웰 관계식 TDS 마이너스 PDV 플러스 PDV 플러스 VDP 마이너스 TDS 마이너스 SDT 그대로 넣어주면 여기에서 TDS와 마이너스 TDS, PDV와 플러스 TDV가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DG는 VDP 마이너스 SDT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식을 연력학의 스타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 이유는 이 식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식들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약에 일정 온도 조건이라고 선생님이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온도 조건에서 DG는 VDP 마이너스 SDT라고 나타냈을 때 일정 온도 접근이니까 DT가 0이 되어서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DG는 VDP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VM은 P분의 RT라고 하는 식을 이끌어낼 수 있고 사실은 얘가 GM과 VM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고 원래는 GM이라고 적어야 되지만 선생님이 생략하고 적어보겠습니다. P분의 RT분의 DP라고 나타낼 수 있고 얘를 정리하면 DG는 RT분의 DLMP라고 쓸 수 있습니다. 표준 상태와의 차이로 나타낸다면 G-G 노트는 RT의 ln P 노트의 P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은 G는
G 노트에 플러스 RT에 ln에 P 노트의 P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이 식은 여러분들에게 꽤 익숙한 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새로운 단계를 집어넣을 겁니다. 어떤 단계를 집어넣을 거냐면 이상기체의 반응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A라고 하는 이상기체가 B라고 하는 이상기체로 변하는 반응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생성물은 B죠. 그럼 생성물 B에 관해서 위식을 적어보면 GB는 G 노트 B 플러스 RT에 ln에 P 노트에 PB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 반응물에 관해서 위식을 적어보면은 GA는 G 노트 A에 플러스 RT에 ln에 P 노트에 PA라고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요 두 값을 빼서 차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뺐으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뺀 꼴이고, 따라서 G, 델타 G라고 이 값을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델타 G 노트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RT에 이 부분이 날아갈 거고, PA분의 PB라고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식이 굉장히 유명한 식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식이고, 이 식을 조금 변형해서 만약에 평형상태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평형상태라면 델타 G는 0이 될 거고, 그리고 PA분의 PB는 평형상수 K가 될 겁니다. 그죠? 이 식을 정리하면 델타 G 노트는 마이너스 RT에 lnK가 되겠네요. 선생님 위에서 ln이 빠졌네요. 정리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ln PA분의 PB가 되어야 되고, 얘도 PA입니다. 요런 중요한 식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요 식을 한번 바꿔보면 첫 번째는 K는 2에 마이너스 델타 G 노트에 RT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lnK는 마이너스 RT에 델타 G 노트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 근데 이 가정에서 델타 G 노트는 델타 H 노트 마이너스 T 델타 S 노트니까 마이너스 R에 델타 H 노트에 T분의 1 더하기 R에 델타 S 노트라고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ln, 우리가 아레니우스 식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마이너스 ln K1분의 K2는 마이너스 R에 델타 H 노트에 T2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1 하면서 여기 있는 상수를 날릴 수 있겠죠. 가만히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이 식은 얘가 Y 절편, 그리고 얘가 AX, 얘가 기울기 꼴로 1차 함수와 같은 꼴이 되니까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얘가 T분의 1대 T분의 1대 lnK로 나타냈을 때 요런 그래프 혹은 요런 그래프가 얻어질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절편은 R분의 델타 S 노트와 같고, 기울기, 이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노트와 같으니까 얘가 0보다 큰 경우라면 델타 H 노트는 0보다 작은 경우로 발열 반응에 해당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요 경우에 델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노트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델타 H 노트가 0보다 큰 흡열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유명한 식들이 여러 개가 등장했는데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부분의 식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은 여기 세 번째 요 식은 평형상수의 온도 의존성을 보여주는 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호부터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말하려고 하냐면 화학에서 새쌍둥이 식이라고도 부르는 닮은 꼴 화학식이 있습니다. 닮은 꼴 화학식이 있는데 그 식을 아마 여러분이 뭔지 벌써부터 감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닮은 꼴 화학식은 ln
K1분의 K2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노트에 T2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식으로 얘를 반트호프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식을 반트호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반트호프식은 평형상수의 온도 의존성을 설명해주는 식이죠. 평형상수의 온도 의존성을 이야기해주는 식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액체와 증기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면, 액체는 순수한 액체일 경우에 우리가 평형상수에서 무시를 할 수가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평형상수는 증기의 압력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따라서 평형상수를 증기의 압력과 관련된 식으로 P1분의 P2라고 나타낸다면, 똑같이 마이너스 R의 델타 H 노트에 T2 마이너스 1 빼기 T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식을 우리는 클라이페이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액체와 증기 평형에서 온도와 증기압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얘네들과 기원은 좀 다른 것 같지만 속도 상수와 관련한 아레니우스식을 여러분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델타 H가 아니라 활성화 에너지가 들어갔었고, 똑같이 T2, T1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 식은 아레니우스 식이었고, 아레니우스 식은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반응 속도 상수의 온도 의존성을 보여주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닮은 꼴 하학식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하면 기억하기가 조금 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앞서서 유도한 요 식은 제목을 조금 붙여보자면, 요 식은 반트호프식이었죠. 반트호프식이었고, 반트호프식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꽤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이페이롱식을 좀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클라이페이롱식을 좀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도 좀 하려고 하는데, 클라이페이롱식은 역시 마찬가지로 dg는 VDP-SDT라는 식에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서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면, 클라이페이롱식은 상평형 그림에서 상경계가 있을 때 이 상경계의 기울기를 설명하는 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평형 그림이 요렇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상평형 그림이 있다면, 그리고 요런 식으로 상평형 그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에 따른 상평형 그림이 있을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기울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고, 기울기는 dt분의 dp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때 기울기와 관련된 클라이페이롱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면, 아까 전에 dg는 VDP-SDT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상평형에서 예를 들어서 상 1과 그리고 상 2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상평형이라면 이 두 가지 상의 자유에너지가 같아서 상 1의 자유에너지와 상 2의 자유에너지가 같아서 결과적으로 델타 G가 0을 이루는 평형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의 자유에너지와 두 번째 상의 자유에너지 식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상의 자유에너지 식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상의 자유에너지 식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같다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V는 V끼리, S는 S끼리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S2-S1의 DT는
V2 마이너스 V1의 dp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얘를 dt분의 dp로 나타내면은 V2 마이너스 V1분의 S2 마이너스 S1이니까 결과적으로 델타 V분의 델타 S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연력학체 2법칙에서 T 델타 S는 T분의 델타 H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T분의 델타 V분의 델타 H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식이 클라이페이롱 식이고, 이 식은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어떤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 그리고 기체로 상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해봅시다. 이때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과정은 흡열 과정이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도 흡열 과정이죠. 그리고 고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도 모두 흡열 과정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델타 H는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위에 보이는 이 기울기식에서 델타 H가 0보다 크죠. 그러면 기울기를 볼 때 델타 V의 부호가 기울기에 음인지 양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델타 V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델타 V가 0보다 크다면, 델타 V가 0보다 작다면,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변할 때 일반적인 경우에 델타 V 값은 0보다 큽니다. 따라서 dt분의 dp 값은 0보다 크게 되고, 얘는 양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 보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모든 부분들은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양의 기울기가 훨씬 더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부피가 증가한다는 말은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물이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는 대려 부피가 감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경우에는 dt분의 dp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 경우에는 음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고체에서 액체로의 상변화가 일어날 때 대려 부피가 감소하니까 지금과 같은 음의 기울기를 가질 수 있을 거고, 부피가 감소하는 대신에 밀도는 증가하게 되겠죠.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의 아래쪽에 그리고 얼음이 위쪽에 뜨는 거를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반트호프식과 클라이페이롱식을 유도하는 과정까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가지 얘기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 스타트식, 선생님은 이 식에다가 연력하게 스타트식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스타트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G값이라든지 아니면 H 또는 AS, A값 등은 측정하기가 조금 까다롭고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기 쉬운 P, 압력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T값을 측정 가능한 압력이나 온도값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하기 어려운 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식을 전환해서 사용합니다. 이 식으로부터 나오는 반트호프식과 그 다음에 클라이페이롱식을 유도를 해봤고, 반트호프식과 닮아있는 새 쌍둥이 식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식 이외에 이와 관련이 있는 식으로는 어떤 식이 있냐면 네른스트 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른스트 식은 G는 마이너스 NFE라고 알려져 있고, 여기 보이는 이 부분 그리고 델타G가 아니라 G노트는 마이너스 NFE 노트라는 게 전기화학 또는 전기에서,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전기를 다룰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넣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 보이는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E는 E 노트 마이너스 NF에 RT에
LNQ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이 식과 관련해서 전기화학에서 활용을 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타트 식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중요한 식들을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고, 이 중에서 중요한 식, 여러분이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되는 식을 선생님이 표시를 해보면,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되는 식은 요 식이겠네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 식, 그리고 이 식과 이 식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페이롱 식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나머지 식은 다음에 천천히 공부를 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연력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공식만 암기한다면 문제 상황이 조금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이해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유도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 문제에 적용할 때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미분을 배우지 않았고 선생님이 수학이나 물리에 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업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력학과 관련된 식을 다룰 때에는 이 과정이 가역 과정인지 아니면 비가역 과정인지 아니면 어떤 계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굵직굵직한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다음번에 여러분이 조금 더 성장하고 선생님이 조금 더 성장했을 때 다시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부분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연력학에서 말하는 가역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력학에서 말하는 가역 가정, 또는 물리에서 말하는 가역 가정과 화학에서 말하는 가역 반응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나 이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 학생이 있다면 별도로 내용을 찾아보고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화학에서 가역 반응은 수시로 일어나지만 실제로 가역 가정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7장에 필요한 연력학과 관련된 내용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